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성공 투자로 여행을 원 없이 다니고 싶어하는 욕망덩어리 미국 주식 인간 지표입니다.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실 지수 좀 하락했다 하지만 반도체 섹터만 충격이 강했을 뿐 나스닥은 이거 빠졌다고도 할 수 없는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QQQ ETF 기준으로 고점에서 2%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TQQQ 투자가 얼마나 SOX의 상품에 비해서 심심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리스크가 그만큼 3배 상품치곤 적겠으나 수익률적인 면에서는 당연히 반도체가 또 압도적이긴 합니다. 결국 수익적인 측면을 살짝 양보하고 TQQQ를 할지, 리스크도 크지만 수익적인 측면을 보고 SOX에 투자를 할지는 본인 스스로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QQQ ETF 상품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제 기준에서는 만약에 조정장에 매수를 못했더라면, 제 눌림 매수 기준의 첫 단추인 20일 이평선까지 오는 경우가 운이 정말 나쁘면 2달 만에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스닥은 신이야 라는 말이 나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월가 세력 이놈들은 한번 추세를 타면 원웨이로 그냥 밀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제가 집중 투자하는 반도체 섹터 SOXX ETF 쪽은 영업일 기준으로는 30일 안에는 21이평선 안으로 오긴 오죠. 보통 이렇게 길게 오지 않는 경우는 조정장이 마무리가 되면서 치고 올라갈 때가 가장 길고 그 이후부터는 점점 기간이 짧아집니다. 한번 상승이 세게 올려놓고 나서는 21이평선 터치하는 기간이 짧아지고 상승도 점점 짧아지죠. 여기서 앞전 수익을 크게 못 먹었다면 아쉬울 수 있지만 그러면 지금에라도 공부를 해두시면 되잖아요. 내가 왜 매수를 크게 못했을까? 매수를 못한 근거가 뭐였을까? 하지만 우리는 현재 얻지 못한 수익에만 아쉽고 슬퍼할 뿐 당장 다음 미래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엔비디아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오를 것만 같았던 엔비디아. 돈복사 상품처럼 그냥 매일 매수하면 돈 벌 것 같았지만 어느 순간 20일 이평선과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당장 20일 이평선에 갈지 말지는 사실 저도 모르지만 앞전에 수익을 얻지 못했더라면 다음 매수 자리를 어디서 매수할지에 대한 근거, 그리고 자기만의 기준을 만든다면 혹시라도 매수받았던 곳에서 실패할 때 내가 왜 실패했을까라는 이유까지 복기해둔다면 앞으로도 발전하는 주식 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는 10번 중에 10번 모두 수익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매번 눌림 매수가 성공할 수도 없죠. 내가 눌림 매수를 5일 이평에서 할지 10일 이평에서 할지 혹은 저처럼 21 이평에서부터 본격적으로 할지 각자 다양한 방식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다만 저는 기간이 매우 짧은 5일 10일 이평 눌림 매수를 포기하되 시간은 조금 많이 걸릴지라도 실패 확률이 5일 이평과 10일 이평보다 낮은 21 이평선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일 뿐입니다. 제 방식이 무조건 맞는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러니 자기만의 방법을 만들었을 때 실패할 확률이 성공할 확률보다 높은지 혹은 실패했을 땐 어떻게 대응할 건지 모든 경우를 다 공부해 두셔야죠. 다시 QQQ ETF 일봉 차트로 넘어와서 20에서 40일 이평선에서 매수받는 게 언제까지 통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느 순간이면 120일 이평선까지도 밀리는 경우가 나올 테고 거기서 더 심해지면 120일 이평선 아래로도 밀려버리는 일명 하락장이 시작될지도 모르죠. 그러니 주식으로 오래 살아남으려면 내 돈을 지키는 게 수익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지금도 상승장이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공부 따윈 할 필요 없고 120일 이평선 오면 거의 풀매수할 생각만 할 것입니다. 그게 언제까지 무적처럼 맞아 떨어질 순 없습니다. 그때를 미리 대비해둔 자가 결국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락장이 올 때는 가장 활짝 웃으면서 시장을 바라보고 있겠죠. 이번 공개 영상에서는 TQQQ 그리고 SOX의 상품에 대한 단기적인 눌림 매수 힌트를 공격적으로 드려볼까 합니다. 힌트만 드릴 뿐 가격 언급은 없기에 본인 스스로 찾아보세요. 그러려는 노력도 없다면 제가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미국 주식은 프리장 본장 애프터장까지 하면 총 16시간 차트입니다. 이걸 4배수로 쪼개서 4시간 봉을 보면은 위 화면으로 나오는데요. 여기서 82평선과 121 이평선만 노출시킨 상태입니다. 이평선만 보았을 때는 올컨이 80에서 121 이평선 오면 눌림 매수 받으면 확률이 높구나 라는 힌트가 생기고 두 번째로 볼 부분은 스토캐스틱 파동이죠. 캔들이 80에서 121 이평까지 내려가려면 맨 위에 녹색 파동이라든지 일명 대파동 빨간색 파동이 아래로 내려가면 되는구나. 그런데 지금은 QQQ ETF 기준만으로 보았을 때 당장 6월 셋째 주에 80에서 121 이평선까지 갈 확률이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매우 적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6월 마지막 주나 7월 초에 최종 눌림이 나오지 않을까 보는 입장입니다. 반도체 섹터도 동일하게 한 배수 상품으로 본다면 QQQ ETF 차트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본다면 당장 월요일에 80에서 121이평선까지 가준다면 매수를 좀 세게 받아볼 수도 있지만 만에 하나 월요일에 저기를 가지 않고 화면에 노란색 박스처럼 위로 다시 한번 싸버릴 수도 있죠. 대신 이럴 때는 그냥 매수하지 않고 기다리면 됩니다. 여기서 41이평선 노란색 선도 노출시켰습니다. 현재 종가가 41이평선에 딱 주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라색 중파동이 위로 치고 못 올라간다면 80에서 121이평선까지 밀릴 것이고 그게 아니라 월요일에 갑자기 위로 치고 올라간다면 제 기준에서 본격적인 눌림 매수 기회는 잠시 더 미뤄질 뿐이지 아쉬울 건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기다리면 결국 좋은 자리는 옵니다. 왜 안 올 거라고 믿고 아쉬움만 가지고 상승만 바라보지 말고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눌림 매수 자리에서 매수할지 혹은 더 나아가서 눌림 매수 자리에서 매수까지 완벽했는데 그게 성공하지 않고 실패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건지 그것까지 공부를 해둬야죠. 요즘 제가 관심이 뜸해져서 잘 보지 않는 테슬라 차트입니다. 이제 한국인이 좋아하는 주식 1위에서 밀려난 듯합니다. 그만큼 손절을 쳤건 익절을 했건 관심도가 많이 떨어진 상황 같습니다. 주봉 차트인데요. 녹색 파동이 아직 골드크로스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캔들 위에 있는 41이평선을 깔끔하게 뚫고 다이렉트로 투더문할 확률이 매우 적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테슬라가 저점을 깨지 않고선 나스닥과 커플링이 되어 썸머랠리를 이어간다면 최고 250달러까지는 희망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인데 아직 위 매물대가 너무 두텁기 때문에 220에서 240달러 정도가 2024년도 테슬라 고점이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상승을 한다는 전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것만 믿고 지금부터 매수하는 건 별로라고 봅니다. 그 다음이 저에게 올해 두 번째 손절을 만들어준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비트코인 역방향 차트로서 인버스 입장에서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인버스가 힘이 더 좋습니다. 121이평선을 깨고 올라온 상태에다가 빨간색 대파동은 올라가고 있고 결국 대파동이 아래로 내려와야 그때부터라도 롱에 희망이 생기는데 이러다가 6만 달러까지 가지 않을까 심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좌측은 VIX라는 공포지수 숏 상품 일봉이며 우측은 QQQ ETF 일봉 차트입니다. 그냥 딱 봐도 눈치가 딱 오셔야죠. 빅스숏 상품 일봉이 121이평선을 깨면 롱에 집중 공격하면 돈 버는 거구만. 물론 어디까지나 상승 추세가 깨지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입니다. 6월 마지막 주 일봉상 20에서 41이평선까지 갈지 혹은 거길 가지 않고 한 번 더 위로 올라간 후에 눌림 매수 자리를 줄지는 매일 대응하면 되는 거고 올라갈 때는 영원히 오지 않을 것 같았던 11이평선 또한 하루 이틀 만에 도달시켜버리는 반도체 차트를 보면서 영원한 건 없다. 결국 기다리면 기회는 온다. 그 기회가 왔을 때 무서워서 믿음이 없어서 매수 못한다면 또 다시 실패만 반복될 뿐 내가 돈을 좀 잃더라도 공부한 대로 매수해보고 수익 내보고 손실도 내봐야지. 본인 자신에게도 주식 투자 실력이 쌓아지는 거지. 난 오로지 수익만 낼 거야 손실은 없어 라고 한다면 영원히 발전을 못할 확률이 큽니다. 손실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계속 마이너스를 쌓으라는 게 아니라 어떠한 근거 있는 매수 자리에서 매수했을 때 그게 상승이 아닌 하락일 때는 과감하게 손절하는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손절보다 무서운 건 내가 회복할 수 있는 돈이 없을 때입니다. 5에서 10% 손절까지 것 다음 상승 때 회복하면 그만이니깐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